다음 장 보시면은 세포융합 기술 아까 설명했죠. 세포융합 기술 중요합니다. 세포융합. 그 말대로 세포와 융합 두 가지 단어죠. 세포를 하나로 합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형질의 두 가지 이상의 세포를 결합해 하나로 융합한다. 여기 뭐가 나올까? 토감. 토마토로 가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섞어서 뭐가 된다? 토마토. 밑에는 뭐가 열죠? 감자가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를 열리는 토마토로 생산되는 게 뭐다? 세포융합 기술이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에 있는 포마토누하고 토마토와 감자는 이게 식물이죠. 식물에는 뭐가 있죠? 세포벽이죠. 세포벽을 특수 처리해서 제거를 합니다. 제거가 되겠죠. 두 개를 놓은 다음 여기다가 뭘 할까요? 전기적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합쳐진 걸 갖고 뭐 한다? 다시 배양하게 키운 다음에 나중에 땅에 옮겨 심으면 위에는 밑에는 뭐? 토마토. 밑에는 감자. 위에는 뭐가 생긴다? 토마토가 열리는 토마토 식물체가 만들어진다. 상당히 좋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 좋고 되게 좋은데 왜 이게 크게 성공을 못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일반 그 농사짓는 데 가면은 토마토 따로, 감자 따로 키우지 같이 키우진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경제성 부족, 생산력 부족, 그다음에 상품성 부족, 모종 가격 비싼, 종자분 식품. 이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거 두 개를 다 키우면 밑에서 감자도 캐고 위에 토마토 팔면은 이득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심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감자가 상품성 크기가 좀 적어요. 토마토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두 개 다 해야 되죠. 근데 크기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만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모종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얘를 다시 이 위에 있는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를 따로 심고 감자를 따로 심으면 토마토 감자 되지 토마토 토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모종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럼 모종 가격이 비싸더라도 생산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생산되지 않는데 왜 이걸 가리키느냐? 미래에 혹시나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러한 걸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요즘에 사용되는 뭐가 있죠? 전기 자동차가 있죠. 전기 자동차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상당히 빨리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증기 자동차 나왔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다? 디젤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그 뭐냐면은 증기 자동차 다음에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우리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는 가솔린과 디젤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가 없어졌어. 왜? 그때는 뭐 기술이 떨어져서 모터 기술, 그다음에 무슨 기술? 배터리, 특히 배터리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다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배터리 기술이 좋아졌죠. 그러다면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시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 이것도. 세포융합 기술이 현재는 볼품없는 기술이라고 그냥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기술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걸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게 되면은 되겠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 배양 기술, 조직 배양 기술. 조직 배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조직한다, 배양한다. 뭘 조직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생물체의 조직 일부, 맞아. 조직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증식시키는 기술이다. 이용.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보건 및 대량생산, 시험관 아기 시술 등에 이용됩니다.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당근이 맛있는 당근. 이게 엄청난 크고 맛있는 당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엄청난 크고 맛있는 당근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계속 먹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기는 씨를 심게 된 아까 얘기했죠. 씨를 씹으면은 여기 모계와
여기 모계와 아들자 아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토마토랑 거기에서 씨로 나온 토마토 아니 토마토 아니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당근이 있어요. 이 당근을 어, 똑같은 걸 여러 개 먹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 당근 하나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당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엄청나게 큰 당근을 많이 팔고 싶고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는 뭘 이용한다?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하면 어떻게 한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이 당근에 있는 형성층을 빼게 돼. 그럼 형성층에 있는 세포가 몇 개 될까요? 엄청나게 많죠.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되겠죠. 그럼 이 형성층에 있는 세포를 빼서 배양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양 세포가 형성이 되면은 요 세포 하나하나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요 배양액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배양액에 들어있는 세포 하나마다 뭐가 된다? 뿌리가 나고 잎이 나서 당근이 된다. 이 당근을 어디다 된다? 다시 심게 되면 뭐가 된다? 똑같은 당근이 나오게 된다. 이 당근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를 하게 된다. 이걸 뭐다? 조직 배양이나 조직 배양. 그럼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조직 배양하지 않고 똑같은 당근을 얻는 말. 요 당근 모음 위쪽 있잖아요. 이걸 딱 자른 다음에 요거를 심으면은 나중에 크면서 뿌리가 나겠죠. 그럼 당근이 하나를 먹고 다시 심으면 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 당근이 다시 심어서 나올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 바나나 같은 경우 우리가 꺾꽂이를 해서 땅에 심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바나나를 갖다는 얘기가 나오고 세계 멸종 바나나 멸종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가 퍼지면 똑같이 다 죽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당근을 얻는 방법은 예전에는 뭐밖에 없다? 잘라서 심는 방법밖에 없지만 요즘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형성층을 이용해서 조직 배양하게 되면은 수천 개, 수만 개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농가에 보급하면 되겠죠. 해서 이런 방법이 뭐다? 조직 배양 기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핵, 이식, 핵치환 같은 얘기입니다. 핵을 이식한다. 치환이 뭐죠? 과학에서 많이 쓰는데 바꾼다, 바꿔치기 한다 그런 얘기죠. 원래 우수한 동물의 세포에서 핵을 채취하여 다른 동물의 이식입니다. 핵을 채취해서 이식시킨다. 그래서 핵 이식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품종을 대량으로 만드는 기술을 한다. 이용 방법은 우수한 가축, 멸종 위기종, 실험동물들의 복제에 이용됩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원래 암양이신 암양, 이 암양이 상당히 털이 좋기 때문에 이 털을 계속 깎고 싶어요. 근데 암양이 한 마리밖에 없죠. 이 암양을 복제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암양에서 뭘 한다? 세포를 추출합니다. 세포. 여기는 젖샘 세포를 추출했다고 하는데 세포를 추출해요. 그 다음에 다른 암양의 난자를 봤습니다. 난자 있겠죠? 이 난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래 N이 있죠, N. 그리고 원래 이 세포, 젖샘 세포에는 뭐가 있을까요? EN이 있겠죠, EN. 완벽한 EN. 원래는 아빠 양에 N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양에 뭐가 있을까요? N이 있죠. 요 N과 N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되죠? 수정이 되면은 EN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빠 유전자의 몇 프로? 그렇죠. 50%. 엄마 유전자의 몇 프로? 50%를 받아서 우리는 누구 닮았다? 엄마의 50%, 아빠의 50%. 또 반대로 가자면은 아빠의 또 엄마 아빠 있겠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되겠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된다? 나의 25% 중에 누구? 할머니 거 25%, 할아버지 거 25%.
엄마 쪽에 외할아버니 25%, 외할아버지 20%, 결국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됐는데, 그럼 결국 뭐다? 나는 엄마 아빠와 닮았지만 엄마 아빠가 아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암량의 세포에 여기 젖센 세포를 추출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EN 완벽한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난자를 기증한 여기에 있는 난자 안에는 N이 있겠죠. 이 N에서 N을 뭐한다? 밖으로 빼서 제거합니다. 제거.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안이 비었겠죠? 비었겠죠? 요 빈 곳에 뭘 집어넣는다? 정기적 충격을 가해서 뭐 한다? 여기에 있는 세포, 젖센 세포 EN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충격을 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분열을 하게 된다. 분열한 걸 다시 어떻게 한다? 대리모. 대리모죠. 대리모. 이 암량과 다른 암량, 대리모. 배란계, 대리모에 뭐 한다? 이거를 EN을 어떻게 한다? EN을 어떻게 한다? 집어넣어서 착상을 시킨다. 그래서 태어난 양 중에 뭐다? 성공한 게 뭐다? 복제양 돌리다. 우리나라는 뭐다? 우리나 복제양 스너피, 그다음에 소도 있는데 소 이름 잘 모르시죠? 가르쳐드릴게요. 복제양 이름이 맑다고 해서 어, 영 영롱입니다. 영롱이 이름이 영롱이 소도 복제했어요. 늑대도 복제 우리나라 복제 좀 잘합니다. 해서 복제를 하게 됐어요. 어, 이걸 뭐다? 핵이식, 핵치환이라 한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아빠의 N, 엄마의 N을 만나서 EN, 수정란에 만나서 태어난 게 뭐다? 어, 인간이고 각 동물이었는데 누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 세포에는 뭐가 있죠? N가 있는 EN이 있죠? 이 EN을 어디에다가 난자에 있는 N, 난자에 있는 N을 제거하고 이 EN을 난자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하고 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복제가 되겠다. 근데 그때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그렇죠. 영국, 복제형 돌린 영국인, 영국에서 뭘 이용했다? 젖센 세포를 이용해서 체세포를 이용해서 뭐 한다? 성공하게 됩니다. 복제형 돌리가 되게 됐는데요. 복제형 돌리가 태어나서 세계에 깜짝 놀랐어요. 왜? 결국은 뭘 할 수 있다?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날이 왔구나. 라는 게 되게 우려됐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인간 복제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복제형 돌리가 한 번 양이 나왔을 때 몇 번을 실험해서 몇 번이 성공됐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잘 공개를 안 해요. 그럼 뭐가 됐을까요? 첫 번째, 여기 잘 보죠. 여기 세포를 제거하고 집어넣는데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난자랑 죽겠죠. 그 다음에 전기 자극을 줬어요. 분열을 안 해요. 버리겠죠 또. 그냥 또 뭐가 할까요? 착상을 시켰어요. 착상이 안 돼요. 또 버리죠. 그냥 착상이 됐어요. 좀 자라다가 보니까 유산이 됐어요. 그럼 또 버리겠죠. 또 잘 자랐어요. 자라고 나중에 태어났는데 태어난다 보니까 폐가 한쪽이 없든가 간이 한쪽에 문제 있든가 아니면 숨을 잘 못 쉬고 죽었어요. 버렸어요. 많은 동물을 실험한 다음에 그 중에 성공해서 5년인가 6년 산 것 같은데 그 살아서 발표한 게 뭐다? 복장 돌리다. 근데 만약에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 같으면 첫 번째 난자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는 게 합법적인가? 현재 불법입니다. 어. 그리고 이 난자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것도 문제겠죠. 난자 기증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기증하는 것도 문제, 또 실험하는 것도 문제. 그래서 예전에 황우석 박사 때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핵이식 핵치환 기술이 되게 침체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영국과 우리나라가 세계 탑권이었는데 황우석 박사 때 탑권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해서 되게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인가 2년 정도 기간을 동안 연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미국이나 캐나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레벨이 높던가 비슷한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핵이식, 핵치환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은 종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 얻을 수가 있다. 인간은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5천만 원, 2천만 원 있으면은 우리가 기르던 강아지, 개가
죽었을 경우에 다시 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회사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까 했죠. 여기 요 양을 다시 복제하는데 똑같아요. 세포에서 핵을 채취한다. 핵은 얼마죠? 2n이 되겠지. 2n. 그리고 암양으로 난자를 채취한다. 난자에는 뭐가 있죠? n이 들어가 있죠. n. 그 다음에 n을 뭐가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핀셋으로 제거를 한다. 제거하면 빈 공간이 돼. 빈 거. 이 빈 뭐에다가 난자에다 뭘 집어넣는다? 우리가 복제하고자 하는 A의 세포 유전자 EN을 집어넣는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한다? 얘를 대리모에 이식을 한다. 대리모가 난 새끼는 뭐가 된다? A 다시지만 결국 뭐다? A 다시나 뭐랑 A나 뭐가 유전적으로 같다. 결국 뭐다? 복제다. 그럼 이게 똑같은 유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 태어난 다음에 그렇죠. 그렇겠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검사에 돼서 살아남아서 세계에 발표한 게 뭐다? 그게 복제한 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서 여기 장기 이식용 복제돼지 선생님 써놨는데요. 이건 유전자 재조합에 핵처함까지 두 개를 같이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은 보도록 할게요. 요 장기 이식용 복제돼지는 첫 번째 이런 걸 왜 이용하느냐 중요한 게 있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누굴 통해서 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증자가 있어야 돼요. 기증자는 어떤 기증자일까요? 간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줘도 다시 재생하기 때문에 뭐 간이 3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다시 원래대로 큰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폐는 양쪽에 두 개인데 하나 떼줄 수는 있지만 떼주면은 떼준 사람도 심폐기능이 적어지죠. 심장은 하나밖에 없죠. 콩팥도 두 개 하나 떼주죠. 문제가 있어요. 기증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증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죠. 그냥 계속 약물 치료를 하거나 투석 치료해서 기증자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는 이용밖에 없지만 미래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장기 이식용 복제 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거는 유전자 제조합하고 핵차원을 두 개 다게 쓰게 되는데 유전자 제조합은 뭐냐면은 동물의 장기는 요 장기는 인간에게 줬을 경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냐?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앤 특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특수 처리했겠죠. 그래서 이걸 특수 처리라고 하는데 이 난자에 핵을 제거한 난자 돼지의 주요 이게 뭐야? 유전자 재조합된 인간의 형질을 가진 인간의 거부 반응이 없도록 한 특수 처리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난자에 주입한 다음에 이 난자를 다시 어떻게 한다? 일반 돼지에 이식을 시킨다. 이 돼지가 뭘 한다?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뭐다? 인간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부 반응이 없는 뭘 가지고 있다? 각종 장기를 갖고 있겠죠. 이 장기를 뭐 한다? 떼서 누구한테? 인간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왜 하필 돼지를 이용하느냐라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게 있어. 돼지는 몇 개월이면은 보통 60kg, 80kg 가면 우리가 보통 6개월 정도, 길어면 8개월 정도야. 6개월 정도면은 돼지는 거의 다 큽니다. 6개월 이후에도 크긴 커요. 하지만 6개월 정도면은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겠죠. 미니돼지인데 왜 미니돼지 중요한데 미니돼지 같은 게 보통 다 커도 60에서 80kg밖에 안 돼요. 60에서 80kg. 그게 뭘 얘기할까요, 도대체? 다시 설명할게요. 돼지는 6개월이면 다 큽니다. 그리고 미니돼지이기 때문에 60에서 80kg.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빨리 자란다. 그다음에 크기가 비슷하다. 인간의 체중과 비슷하죠. 특히나 돼지 같은 경우는 장기가 인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끼도 많이 낳죠. 번식력도 빠르고 빨리 자라고. 결론은 뭐냐? 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뭐 가능하다? 아, 내가 암에 걸렸다. 무슨 장기가 안 좋다. 그럼 나의 뭘 떼서 유전자를 떼서 형질 변형을 시킨 다음에 형질 정화 시킨다. 이걸 다시 돼지 집어넣어서 나온 돼지 장기를 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몇 개월만 버티면 되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6개월 정도만 버티면 됩니다. 우리가 뭐 원숭이를 이용하죠. 원숭이는 좋겠지만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크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비싸죠. 하지만 돼지는 가격도 싸고 새끼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6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어, 장기 이식용 복지 미니 돼지라는데요. 장기 이식용 미니 돼지라는데 이런 걸 보통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다? 이건 유전자 재조합 플러스 색채환 방법을 동시에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형성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생명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모아 구성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아까 배웠죠? 네. 네, 생명기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생명기술 시스템. 두 번째 중요하죠. 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생물체의 세포를 융합하여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갖춘 잡종세포를 만드는 기술이다. 뭘까요? 그렇죠. 세포융합입니다. 세포융합. 세포융합.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다시 설명하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핵심 키워드 육종은 뭐고 발효는 뭔지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기술의 특징, 시험 잘 하겠죠? 6가지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기술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생명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투입은 뭘 투입한다? 사람, 재료, 정보, 도구, 기계를 투입한다. 과정은 어떻게 한다? 유전자 제조와 세포 융합, 조직 배양, 핵치환, 발효를 이용한다. 이 별표 시험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결과물이 뭐가 나올까요? 산출물이 나오겠죠. 발효식품, 의약품, 복제동물, 융합작물, 형질전환 작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어, 내용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하라고 한글 파일, PDF 파일 같이 올릴 테니까 꼭 빈칸 채워서 수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